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하며 67K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세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를 봤을 때도 오더북상에 75K까지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5K 라인까지는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고요. 65K에서 67K까지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방향성이 위로 올라갈지는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선물천사매상으로도 봤을 때 며칠 동안 계속 조정이 오면서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이 아주 많이 구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깨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는 67K에서 68K 라인에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64K 라인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지켜보면서 위로도 아래로도 요 정도 범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강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아직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걸 넘어서 매수를 하면은 좋은 타이밍이다. 던지기보다는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직 불장이 끝나지 않은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코리아 프리미엄 인덱스,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이 인덱스를 보게 되면 아직도 과거 불장보다 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조정의 자리이지 이게 하락장이나 장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서도 이걸 보면서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코리아 프리미엄 인덱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많이 거품이 끼어야 불장의 끝에, 그리고 불장이 터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지표, 기술적인 지표, 온체인 데이터, 심리 지표,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이 프리미엄 인덱스를 봤을 때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추가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상황이 우리가 더 위를 봐야 되지 아래를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조정이 오고 힘들어질 때는 늘 같이 했던 세력, 채굴업자들입니다. 반감기 이후에 이 채굴업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앞으로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코인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채굴업자들 움직임을 봤을 때 많은 물량을 이미 시장에 던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과거 불장 끝에서 올라갈 때 이만큼 던질 때 물량만큼 줄어들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던질 물량이 많이 없다. 이미 시장에서는 채굴업자들이 던진 물량을 소화를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축적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작은 움직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알트코인의 방향성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에서 오는 조정들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대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움직임,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거시경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 우리는 거시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금리나 전에 시장이 한번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 있는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마라톤이나 뭐 라이엇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는 던지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에 채굴업자들도 베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채굴업자들인 거죠. 얘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왜냐면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장을 봤을 때 그때 며칠 전에 던지기보다는 홀딩, 그다음에 유동성 자산이 있으면 그때는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장이 좋아졌을 때 펀딩 레이트가 은펀비로 간다라는 건 너무나 좋은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데이터를 더 길게 놓고 보면 이 시기에 매집을 하게 되면은 뒤에 언제든 계속해서 돈을 벌었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조정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더라도 조금은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을 홀딩하거나 아니면 매집을 해나가는 구간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MVRV G스코어 굉장히 좋아하는 제 온체인 데이터 지표인데 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아니고 한 요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위로 피크를 찍었다가 뒤에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움직임은 조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구간은 여기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채굴업자 그리고 기술 지표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VDDM 보게 되면은 과거 사이클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장이 뜨거워졌다가 그 뒤에 식으면서 더 큰 불장이 왔었는데 초입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서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과거 데이터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완벽하게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 흐름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불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과거 사이클과 달랐던 변수 가장 다른 변수 저희가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에 얼마나 많은 브로커들 그다음에 운용사들이 피델리티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인데요. 5월 달이 되면 이게 더 많이 공개가 될 거고 저희가 깜짝 놀랄 수 있는데 피델리티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블랙록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블랙록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해 가고 있다. 어제 영상에서 고래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에 정말 많이 매집을 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움직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고 어느 구간인지를 더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BT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출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GBTC의 유출량이 급감하면서 비트코인이 그때 한번 크게 올랐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실제로 GBTC 같은 경우는 균형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순 유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고 GBTC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ETF를 통해서 막 비트코인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BTC 같은 경우는 19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갖는 힘이 비트코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쇼터몰더 굉장히 좋아하는데 쇼터몰더의 프로핏 로스 레이쇼를 봤을 때도 1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번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보게 되면은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같은 경우는 14만 불이고요. 최대값 같은 경우는 450만 불입니다. 14만 불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이 되고 450만 불 같은 경우는 하나로 따지면 50억에 가까이 되는 거죠. 로어 밴드, 어퍼 밴드가 있는데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얼만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소 14만 불까지는 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불까지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저도 의미 있게 보는 가격대는 1억 5천에서 2억 5천 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현재가 어디이고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계를 나타냈을 때는 15만 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자료고 오히려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를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현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달라진 한 가지 변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 사이클에는 새롭게 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위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 모멘텀,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단순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자기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펀드 이런 것들에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나스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채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관들, 펀드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로 더 많이 담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증권거래위원회 동남아 중에선 태국이 제일 빠르고 좋은 움직임을 늘 보여주는데 기관에 미국 비트코인 ETF 투자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조만간 한국에서도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놀란 자료인데 아랍에미레이트의 72%나 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동에서도 비트코인을 뜨겁게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중동의 리테일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사고를 연결을 해보시면 72%나 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친숙하다고 하면 그들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기관의 자금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을 위해서라도 자금이 들어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반감기 이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뷰가 더 위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의미 있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거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가 아니고요. 워낙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택스가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5월달까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끝이 잘 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위에 있는 늘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레이어 2, L2들이 뜨겁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끝나는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